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열심히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발표 당일 상사가 내 성과를 가로채 버렸다. 내가 보고서를 낼 때마다 상사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 상사가 특정 직원만 편애하며 다른 직원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만든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단순히 까다로운 상사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상사를 만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겉으로는 능력 있는 리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하 직원을 이용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는 사람이죠. 이들의 특징은 부하 직원의 공로를 가로채고 모욕하고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나르시시스트 상사에게서 나를 보호하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5가지 유형과 최적의 대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직장에서 감정적으로 소모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5가지 유형. 첫 번째, 공로 도둑형. 공로 도둑형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직원의 성과를 가로채고 자신의 능력으로 둔갑시키는 유형으로 부하 직원의 프로젝트의 핵심 아이디어나 성과를 자기 것처럼 포장하죠. 두 번째, 지배형. 지배형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부하 직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유형으로 상사 자신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어야 직성이 풀리죠. 세 번째, 감정 조작형. 감정 조작형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필요할 때는 친절하게 대해주다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부하 직원을 희생시키는 유형으로 평소엔 잘해주다가 중요한 순간에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죠. 네 번째, 비난형. 비난형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항상 부하 직원을 깎아내리고 작은 실수도 과도하게 비난하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유형으로 부하 직원이 위축되도록 만들어서 자기 우월감을 유지하려 하죠. 다섯 번째, 편애형. 편애형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특정 직원만 편애하며 차별하는 유형으로 팀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죠.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 상사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을 괴롭힐까요? 나르시시스트 상사의 무례함에 대처하는 법을 예를 들어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로 가로채기. 이건 정말 억울하죠. 내가 밤낮 없이 노력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 발표 자리에서 상사가 내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 버린다면, 분명 팀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간다면, 더 황당한 건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 내가 없었으면 넌 이거 못했어 라는 비난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해요. 이메일, 보고서, 회의록을 정리해 팀원들과 공유하면 나중에 진짜 공로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지죠. 두 번째, 끝없는 비판과 트집 잡기. 보고서를 낼 때마다 이게 뭐야? 보고서가 왜 이렇게 형편없어? 이렇게 깎아내리는 상사. 정말 지치죠? 이럴 땐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사는 상대가 위축되길 바라는 거니까요. 차분하게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좋을까요? 라고 되물으세요. 이렇게 하면 근거 없이 비난하는 상사의 무례한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편애와 차별.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항상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누구는 찬밥 신세가 되죠. 또 회의에서 내가 의견을 내면 대충 넘기면서 다른 직원이 비슷한 아이디어를 말하면 칭찬이 쏟아진다. 이런 상황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자신감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상사가 내게 행한 부당한 차별적인 행동을 기록해 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죠.
나르시시스트 상사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대처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나 자신과 내 커리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 상사가 내게 무례하게 행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어떤 상사도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가치를 잊지 마세요. 오늘도 당신이 당신답게 빛나길 바랍니다.